자,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시면 이 파트는 특히 그래프 있죠, 그래프.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 풀어서 이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가요, 나중에 다음 파트에서 공부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수요 정책, 공급 정책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그 정책에서도 그래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 넘어가도 비슷한 그래프를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지 정책도 덩달아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프에 대한 상세 내용들은요, 다음 주부터 상시 그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요, 수요 공급의 의 정도 강의 노트 보시면서 보겠는데, 먼저 자 하나씩 본다면, 자 교재하고 연결해서 봅니다. 교재 70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 자 먼저 목차 1번 수요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수요란 첫 줄 끝에서부터 밑줄 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하시고요. 네 번째 줄 화살표 되어 있죠. 단어 3개 모두 밑줄 하세요.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유량 개념 밑줄. 자, 요거 먼저 보면서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요의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수요란, 자,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하단부에 보시면 목차 2번이죠. 공급. 항상 수요와 공급은 따로 보지 말고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의의를 보더라도 보시면 문장이 똑같아요.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자, 거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하나만 다르죠? 요거예요. 구매하면 수요가 되고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만 제대로 공부하면요, 공급은요, 단어만 하나 바꿔만 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압도적으로 수요 쪽에서 많은 문제를 묻거든요. 수요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는 것, 파는 것. 그래서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이때 자 강의도 보시면 일정 기간 밑줄되어 있고 네모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것 밑줄되어 있고 또 네모입니다. 얘도 중요하고요. 또 땡땡 네모되어 있죠. 요 네모 3가지입니다. 자, 먼저 일정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얘를 가리켜서 바로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개념. 일정 기간 하게 되면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개념입니다. 다음에 구매하고자 한다. 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수요는요, 자,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자, 어떤 수요? 유효 수요. 유효 수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만 나왔다면 핵심 단어,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이 단어가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왔죠?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 저량.
자, 참고로 여러분들 기출표를 보세요. 한눈에 볼 겁니다. 자, 기출표를 보게 되면요. 자, 먼저 1번 수요공급에서 자, 두 번째 가만 세모 저량과 유량이 12, 15, 18, 19, 20, 22, 24, 31 엄청 나왔습니다. 그것도 15회 이후에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저량 유량이 몇 번 나왔다? 8번. 최근에 31회까지 나왔죠. 그러면 32, 33, 34 3번 거푸 안 나왔네. 원래 확률이 꽤 높거든요. 유량 저량이. 유량과 저량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량과 저량하게 되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니까 바로 아래에 이렇게 묶여져 있죠. 자, 묶여져 있는데 결국 구분해서 본다면 유량입니다. 다음에 저량이다. 먼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해서 유량은요 일정 기간이다. 일정 기간이다. 저량은요 일정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기간을 가리키면 뭐가 된다? 유량. 특정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된다. 그러면 저희 학원 강의를 해야 된다면요. 1월, 2월 기본 이런 과정은 1월, 2월 2달 과정이죠. 그러면 뭡니까? 기간이지. 이는 뭐지? 바로 유량이 되고요. 오늘 1월 며칠이죠? 10일 야간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일 오늘 학교는 수업하고 있죠. 얘는 뭡니까? 특정 시점을 하니까 저량이다. 오늘 수업은 저량이 되고요. 2달 과정은 뭐가 된다? 유량이 되고. 항상 단어 보시면서 이 단어가 한 달, 2달, 보름이다. 기간을 가리키면 무조건 유량이 되고요. 특정 날짜, 특정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임대료 나오죠. 임대료. 그래서 가격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 의미가 뭐죠? 한 달 동안 임대료, 1년 동안 임대료, 2년 동안 임대료. 뭘 가리키지? 바로 일정 기간, 유량입니다. 가격은요, 이 건물 가격 얼마입니까? 10억이래. 언제 10억? 오늘. 현재 10억이다. 오늘 특정 시점에서 10억입니다. 저량이 되는 거예요. 항상 단어를요, 이렇게 기간으로 해석하든지 시점으로 해석하면 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시면요. 단기 순이익과 순자산 가치예요. 단기 순이익과 순자산 가치다. 자, 어느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얘가 뭐죠? 당해 기간. 한 회계 기간. 한 분기가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뭐지? 기간입니다. 기간. 단기. 반면에 순자산 가치는요. 얘는 똑같은 말로 이꼴 자본인데 자본. 자본과 똑같은 말인데 순자산 가치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요것 돌려볼까요? T계정.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 즉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예요. 자,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왼쪽 차변 항목은 자산이 기재가 되고 자산. 다음에 오른쪽 대변 항목은 일부가 부채가 되고 나머지가 자본이다. 숫자를 넣으면 쉽습니다. 어느 회사가 총 자산이 100억이다. 100억이래. 부채, 빚이 60억이다. 나머지 순자산 얼마? 40억이죠. 얘를 가리킵니다. 이때 요 자본, 얘가 바로 순자산 가치. 얘가 순자산 가치.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자본 단어보다는 뭘로? 순자산 가치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뭘 의미합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날짜를 명시합니다. 어떻게?
1월 1일. 1월 1일 하게 되면 얘가 바로 기초. 그래. 1월 1일 현재 이 회사의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60억이고 순자산이 40억이다. 그러니까 1일 시점을 명시하잖아요. 아니면 얘가 아니면요 12월 31일 이런 기말이 되겠지. 따라서 기초 또는 기말 날짜를 분명히 명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다? 특정 시점이다. 저량입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시면 자, 주택 거래량과 재고량입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주택 거래량. 다음에 주택 재고량이다. 그러면 먼저 주택 거래량 하게 되면 자, 어느 회사가요. 자,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총 몇 세대? 100세대. 분양해야 되겠죠. 분양합니다. 어떻게?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분양사 맡겼더니 한 달 동안에 무려 얼마를 분양했다? 80세대. 성과 좋잖아요. 얘가 뭡니까? 바로 주택 거래량입니다. 거래시켰잖아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은요, 기간을 가리키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1월 31일 현재 자 80개 분양했더니 몇 채가 재고로 남았다? 20세대. 맞죠? 그래서 얘가 뭐지? 재고로 남았네. 이때 재고는 뭡니까? 바로 1월 31일 말일날 이때 재고가 남았단 말입니다. 뭐지? 특정 시점이잖아. 저량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연결하세요. 주택 거래량은 유량이 되고 재고량은 날짜다. 바로 시점 저량입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시면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얘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다음에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자, 신규 주택은 뭡니까? 새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신규 주택. 자, 새 아파트 짓는데 얼마 걸립니까? 2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2년 반씩 걸리지. 얘가 뭡니까? 바로 기간, 유량입니다. 반면에 기존주택은 헌집이지, 중고주택.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 바로 헌아파트, 기존주택. 얘는요,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잖아. 언제 판다? 특정 시점에서 사고 팔고 하겠지. 그래서 기존 아파트, 기존주택은요, 특정 시점에서 매매합니다. 저량 개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 나왔을 때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 되고요.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된다. 이제 유량들랑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공부하는 수요는 뭐지? 항상 일정 기간 하니까 뭐지? 유량견입니다. 그래서 수요 해놓고 일정 시점 단어 나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지 시점은 틀린 말이고 저량은 틀린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 유량이랑 공부했으니까 책 보고 확인합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71페이지요. 자, 7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포인트 표가 나오죠. 왼쪽은 유량, 오른쪽은 저량 표를 찾았죠. 여기다가 별표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서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암기합니까? 단어 보고 자꾸 기간 떠올리고 시점 떠올리고 이렇게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표를 보시면요. 유량은 괄호 기간 개념이다. 기간 동그라미. 저량은요. 괄호 시점 개념이다. 시점 동그라미. 자,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필요한 것만 좀 축소해가지고 밑줄을 꺼드릴게요. 그래서 유량 보시면요. 첫 줄, 임대료 수입 밑줄, 지대 수입 밑줄, 기간입니다. 단기 순수익 밑줄. 두 번째 줄, 영업수지, 현금수지 밑줄. 이런 것들이 모두 기간을 명시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주택 거래량 밑줄, 신규 주택 공급량 밑줄, 한 줄 내려가서 임금 밑줄 모두가 기간을 가리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자, 저량은 시점인데요. 단어 몇 개만 구분합니다. 부동산 가격 밑줄. 다음에 지가 밑줄, 주택 수, 인구, 주택 재고량 밑줄. 이런 것들 모두가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줄, 자산, 국부, 자본 밑줄. 한 줄 내려가서 통화량 밑줄. 자, 이런 단어들이 모두가 일정 시점을 가리키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자주 보시면요.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묻지? 자, 만약 원래 묻게 되면 틀림없어. 원래 묻게 되면요. 요새 나오는 것이 이렇게 박스. 자, 박스 하면서 다음 중에서 유량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서 단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읒, 이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최소 6개부터 출발입니다. 6개. 그리고 7, 8개 가능합니다. 무조건 6개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 단어를 막 섞어 놓는 거라.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량은요, 기역,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개수 찾는 게 있잖아요. 여기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자, 요량 저량 봤고요. 다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요량 저량 내려가니까 사전적과 사후적이 나옵니다. 칠판 볼까요? 자, 수요란 일정 기간 요량이잖아.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한다. 얘가 바로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그러면 이제 강의노트 보시면요. 사전적 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바로 사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과 사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은요, 계획된 의도를 말해요. 계획된 것이다. 반면에 사후적 개념은 실현된 것이다. 실현된 것. 그래서 얘는요, 다시 말하면 시점이 미래형이다. 미래. 얘는요, 실현되었다. 과거형입니다. 시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자, 어느 가정주부가요, 가계부를 쓴대요. 언제 거? 지난달 12월 가계부를 썼어요. 그러면 이미 실현되었잖아요. 얘가 뭡니까? 사후죠. 가계부를 썼다. 지난달. 얘가 뭐죠?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사후죠. 그러면 가계부를 다음 달 2월 가계부 예상 꾸릴 수가 있죠. 다음 달이면요, 애들 졸업하잖아. 그때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또 다음 달 되면 또 명절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은 이제 졸업도 해, 명절도 해서 지출이 심하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이미 계획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한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샀다가 아니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는요, 살려고 하는 것이지 샀다는 틀린 말이에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가구 예상 꾸린다. 이거 바로 수요가 되는 수요.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수요하게 되면 구매했다. 과거에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사후적 개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얘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 수요는 유효 수요인데요. 얘는 뭐가 비교하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잠재 수요와 비교합니다. 잠재 수요. 자, 먼저 유효 수요는 쉬운 말로 구매력이죠. 구매력 있는 수요를 말합니다. 구매력 있는 수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단어 2개 있고, 얘는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 지불 능력을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얘를 둘 다 갖춘 것이 유효 수요가 됩니다. 반대로 살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 돈이 없어요. 돈이 모자랍니다. 이럴 때는 잠재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효 수요가 되면 살 의사와
자, 지분을 둘 다 갖춘 것이 바로 유효소유가 되고요. 만약, 자, 어떤 사람이 현금을 5억 갖고 있는데, 5억 갖고, 지방에 25평, 지방입니다. 지방에 25평 아파트를 사자. 지방의 아파트. 이러면요, 아파트 살 의사가 있잖아요. 5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이때는요, 유효소유가 됩니다. 5억 갖고 지방에 내고 강남에 25평 아파트를 사자. 산다, 못 산다? 택도 없어요. 살 의사는 있잖아요. 그 돈이 턱없이 모자라지. 20억이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잠재 수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수요가 아니다. 수요는 반드시 어떤 수요? 유효 수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만 나왔다면 어떻게?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다. 이 단어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다음에 공급 넘어요, 공급. 공급은요, 바로바로 캐치합니다. 왜? 문장은 똑같은데 이 단어 하나만 다르니까. 불러주세요. 일정 기간이면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다 안 쓸게요, 유량. 이제 다 하시는 거잖아. 판매하고자 합니다.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예, 사전적.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럼 다시, 자, 유효 수요라면 단어만 싹 바꿔서 뭐지? 유효 공급입니다. 유효 공급이다. 그러니까 유효 공급은 단어만 싹 바꿔주면 되겠네. 살 의사가 아니고 팔 의사. 얘는요, 팔 의사. 지불 능력이 아니고 생산 능력입니다. 이걸 둘 다 갖춘 것이 유효 공급이 되고요. 팔 의사는 있는데 생산력이 부족하다 하면 잠재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만 공부하게 되면 공급은 자동 따라서 들어옵니다. 따라서. 자, 여기까지 수요 공급에 이제 의의를 각각 비교했다. 항상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이다, 유효 수요가 됩니다. 그러면 공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강의부터 보시면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을 가만히 보시면요. 거기 두 가지예요. 원칙도 나오고 예외가 나오네요. 원칙과 예외가 나오네요. 다음에 공급법칙을 가만히 보시면 공급법칙도 원칙과 예외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먼저 원칙부터 볼게요. 원칙은 자꾸 반복이 돼요. 올라갑니다. 수요법칙 원칙은요.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이다. 그대로 옮겨 쓸게요. 가격은 P가 되고 수량은 Q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지?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사고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얘가 무슨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 되고. 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입니까? 우하향이 된다. 우하향. 얘가 원칙입니다. 다음에 예배. 자, 예배하게 되면요. 반비례 법칙이 아닌 경우 아니면 예배가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있죠. 자,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도 오히려 많이 산대요. 이건 비례잖아요, 비례. 그러니까 이때는 예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만 떠올리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이런 예배가 시험은요, 항상 두 개만 떠올려요, 두 개. 첫 번째가 가수효가 되고요. 두 번째가 베벌렌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많이 산대요. 예외. 첫 번째. 자, 먼저 가수효는 다른 말로 사재기죠. 사재기 하더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오늘 1월 10일이죠. 자, 다음 달 2월 1일부로 정부가 담배값을
4,500원, 갑당 4,500원에서 다음 달 2월 1일부터 한 갑에 10,000원씩 오르겠대요. 올리겠다. 그럼 담배값 오르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합니까? 사재기 하죠.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담배를 사재기 하잖아요. 가수요. 수입식이 유행가 맞습니다.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 사재기 하더라. 예배가 됩니다. 다음에 베블렌 효과는 해석하면요. 얘가 바로 과시성 소비다. 과시성 소비이다. 과시성 소비. 특히 우리나라에는요. 자, 조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 많이 갖고 있다가 보상금 많이 받았잖아요. 한순간에 50억, 100억대 부자 많습니다. 그런 조부들은요. 가진 게 돈밖에 없지. 돈 자랑하죠. 예. 그래서 가진 게 돈이 많다 보니까 이때부터 차도 외제 고급차, 해외 명품, 옷만 걸쳐도 전부 다 비싼 것들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치병이 있죠. 불과시합니다. 사치병. 이런 것들이 바로 불을 과시하려고 가격이 비쌀수록 살려고 합니다. 불을 과시하려고. 수요벌칙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가끔씩 주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항상 이제 이태리, 프랑스, 유명 메이커만 딱 붙은 게 돈도 막 몇백만 원씩 해요. 그런 것만 유달리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이제 그런 분 주변에 계시면 꼭 얘기하세요. 이 사치병을 다른 말로 오리지널 병이죠. 오리지널 병입니다. 오리지널 딱지가 아니면 안 쓰잖아요. 이 병은요, 아주 좋은 병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시면 얘기하세요. 너 오리지널 병 걸렸네. 뭔가 물어보면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는 병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더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 계시면 아주 안 좋아요. 수요벌칙의 예배적인 현상입니다. 예. 자, 예배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벌칙은 뭐라고 했지? 원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이다. 자, 여기까지 책 보고 확인합니다. 책을 보시면. 자, 책은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목차 2번.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 한 장 넘어가요. 72페이지에요. 자, 괄호 2번. 수요 법칙 그래프 보니까 이거 나왔죠? 우하향. 나왔고. 자, 또 그러면 1번, 2번 쭉 나오는데요. 자, 2번, 3번 묶어주고, 2번, 3번. 2번 보시면, 수요 법칙은, 자, 가격과 수요량은 밑줄합니다. 반비례 밑줄. 반비례 법칙입니다. 3번요. 수요 법칙은 수요 곡선이 밑줄 하세요. 우하향 곡선 밑줄. 우하향입니다. 4번 내려가죠.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요. 괄호,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지. 괄호 밑줄 하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근거 밑줄. 집 한번 볼까요? 수요 법칙은 뭐라고 했죠? 요거. 반비례 법칙이고 무슨 모양? 우하향하잖아요. 요 이유가 뭐냐? 얘도요. 시험에 지문 나오거든. 빈줄은 아닌데 드러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유를 지금부터 보자. 첫 줄만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가격 효과로 설명한다. 가격 효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박스 있죠. 자, 박스 보시면 참고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즉 반비례 법칙 이유는요. 설명이 있죠.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자, 책에서는요, 한 단어, 가격 효과 때문에 나와 있는데, 강의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격이 싸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만 다 아는 거잖아요. 싸니까 많이 산다. 싸니까 많이 산다.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니까 당연히 뭐 많이 사겠지. 이때 가격 내린다가 얘가 가격 효과예요. 가격 효과.
가격을 내리니까 많이 산다고 했죠. 이때 요 많이 사는 게 얘가 두 가지로 갈라지면 돼. 두 가지로. 그럼 강의 토박이면 단어 두 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다.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예요. 그래서 이 꼴 해주면 돼요. 예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내리더라 가격 효과. 이때 많이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인데요. 이러면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백화점에서 세일하죠. 보통 몇 프로요? 70%요? 30% 하죠, 30%. 백화점에서 30% 세일합니다. 세일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30% 세일하잖아. 얘가 뭡니까? 가격 효과. 세일하더라? 가격 효과입니다. 그러면 백화점 30% 세일하니까 세일 첫날 반응이 어때? 주척한데 엄청 사러 오잖아, 그죠? 얘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대체효과 소득 효과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10만 원 갖고 있어요. 자, 호주머니에 딱 현금만 10만 원, 카드 무시하고요. 오로지 현금만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밖에 없는데 30% 세일한대요. 세일하면 10만 원 갖고 얼마치 살 수 있죠? 13만 원. 세일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갖고 오는데 30% 세일하게 되면요. 13만 원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소득이 13만 원치 늘어난 거 똑같이 이것만큼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하는 만큼 뭐 그만큼 소득이 증가한 효과 이것만큼 많이 산다. 그러니까 바로 얘가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 그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한 효과 이거만큼 수요가 증가하더라.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소득 효과. 다음에 대체 효과는요. 10만 원 갖고 집에 애 모처럼 신발을 사주려고 해요. 신발.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키 신발은 10만 원까지 택도 없어요. 얼마 하더라? 보통 뭐 18만 원, 20만 원, 25만 원 하긴. 세일 한다? 세일 안 해요. 나이키는. 세일 안 해요. 그럼 1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사잖아요. 나이키 신발을 못 사니까 뭐 대체해서. 대신에 뭘 삽니까? 세일하는 게 있더라. 뭘 세일하죠? 요거 세일하더라. 뭐라고 불러요? 아디다스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또 요것도 있잖아. 뭐라고 불러요? 아식스라고 부르죠. 얘는 막 30% 세일하는 거예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못 사도 대체해서 대신에 뭐지? 세일하는 거. 이거 사고 이거 사잖아요. 백화점 가서. 그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한 번 더. 백화점에서 세일하게 되면 가격 효과. 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세일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하고요. 또 비록 얘는 못 사도 대신에 세일 품목 얘가 또 많이 사는 거잖아.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대. 그래서 수요가 우하는 이유는요. 바로 뭐 때문에? 얘가 문장입니다. 대체효과와 소요가 때문에 바로 반비례 관계에 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시험은 묻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 봅니다. 공급. 자, 수요 법칙은 원칙과 예외 보았고요. 보았고 이제 공급. 자, 공급 법칙은 원칙과 예외인데 얘는요. 앞에 다 봤잖아요. 공급 법칙. 비싸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비례 법칙. 따라서 원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되고 비례 법칙.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가 된다.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 우상향이다. 우상향. 요거. 강의로 또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예배. 얘는요, 우상향 얘가 아닌 경우, 우상향. 얘가 아니면 예배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나왔다?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
오늘 공부했죠. 토지공급은 부정성, 절대로 증가 못 시키게 무슨 모양? 수직이다. 그래서 토지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수직이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공급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증가 못 시킨다, 수직이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수요공급의 의의하고 법칙까지만 보았고요. 그럼 다음 주 옵니다, 요거. 다음 주는요, 결정요인, 탄력성, 균형가격 전부 다 끝내고요. 다음 주는요, 경기변동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